안녕하세요, 편집러 여러분. 오늘은 하루가 다르게 소름 돋게 발전하고 있는 포토샵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경도 지저분하고 인물의 머리카락 같은 것도 지저분한 걸 원클릭으로 한 방에 깔끔하게 셀렉션해버리고 TV 예능이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본 이런 걸 뚝딱 만들어보죠. 이렇게 복잡한 인물 따는 거 포토샵 초보여도 쉽게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난 프리미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아는 포토샵 왕초보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와 보시죠. 우선 이렇게 촬영한 영상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딱 멈추면서 사람만 남게 해줄 건데요. 여러분이 영상의 이 장면에서 멈춰야겠다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가져다가 줍니다. 그리고 이 뒤를 잘라줄 건데요. 자, 이 위치에서 W키만 누르면 뒤가 완전히 그냥 잘리는 거 아시죠? 그런데 방금 내가 본 프레임이 잘려버렸어요. 왜냐면 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시작 지점의 프레임부터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딱 이 장면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바로 그 장면에서 우측 방향 키를 한 번 더 눌러서 프레임을 이동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뒤를 잘라줍니다. 여기서 앞으로 한 프레임 가보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가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캡처를 해줄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카메라 모양의 캡처 버튼이 있는데 이게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플러스 있죠. 이걸 누르면 이 안에 이렇게 캡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밖으로 가져 나와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되니까요. 자, 이 캡처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치를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이제 방금 저장한 캡처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열어줍니다. 참고로 얘는 베타 버전 아니고 그냥 최신 버전 정식 포토샵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해보면 여기 아래 보이세요? 셀렉트 서브젝트라고 하고 이게 사람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선택 끝! 자,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인물이 선택된 거고 우리는 요 인물을 살리고 배경을 날려야 되니까요. 자, 여기 보면 요 위에 여기 두 번째 이걸 보면 인버트 셀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선택 영역을 반전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이번엔 배경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딜리트 키를 딱 눌러주면 배경이 날아갔습니다.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게 해제가 되는데요. 자, 자세히 볼까요? 복잡한 머리카락들이 예쁘게 잘 따졌죠. 좋습니다. 이 상태로 파일 세이브 애즈를 눌러서 이렇게 PNG 이미지로 저장을 해줄게요. 그래야 이 배경을 날린 게 투명하게 그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자,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로 다시 돌아와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임포트에서 방금 작업한 이미지를 배경 날림 이미지 보이시죠? 요걸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푸티지 가져올 때 영상, 이미지, 오디오 이런 식으로 폴더 만들어서 예쁘게 정리하면서 편집하고 계시죠? 저도 이걸 이미지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게 귀찮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또 효율적인 편집 작업을 위한 습관입니다. 꼭 폴더 관리 잘 하세요. 자, 이제 이 배경 없는 이미지를 아까 자른 영상에 바로 뒤에다가 붙여봅니다. 한번 보면 이렇게 영상이 가다가 멈추면서 배경이 날아갔죠. 이제 배경도 이 뒤에다가 넣어줘야 되고 또 텍스트도 흐르게 해줘야 되니까 트랙을 위로 좀 올려줄게요. 뉴 아이템을 누르고 컬러 매트를 해서 자, 이런 형광형광한 연두색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다가 깔아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텍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이 정도로 해서 넣어줄게요. 잘려도 상관없어요. 좀 움직이게 해줄 거라서요. 그리고 이 길이를 이렇게 끝까지 해주고요. 그런데 지금 글씨가 사람을 가렸잖아요. 이게 이 이미지 트랙보다 위에 있어서 그래요. 이걸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자, 인물 이미지 뒤로 갔죠.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옆으로 흐르게 해줄 건데요. 플레이 헤드를 맨 앞으로 두고 얘를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지금 여기 포지션 이 숫자 위에서 이렇게 포인터를 드래그해서 이걸 움직인 건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할 때 그냥 움직이면 이렇게 1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쉬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면 10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 쉬프트로 움직이다가 쉬프트를 놓고 한 요쯤 이렇게 텍스트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포지션의 스탑워치를 딱 눌러서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 자, 이 정도 시간에서 천천히 흘러야 되니까 약간만 이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느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또 다른 텍스트가 흐르게 해줄 거라서 요거를 복제를 해줄 건데요. 방금 작업한 클립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위로 드래그를 해주면 하나가 똑같이 복제가 됐죠. 자, 근데 이게 키프레임이 들어있는 상태로 복제가 됐으니까 깔끔하게 스타워치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없애주고, 대신 위치가 아까 조정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이 녀석을 눌러서 위치를 리셋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위로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약간 이렇게 겹쳐도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센셜 그래픽스에 가서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필을 없애주고 스트로크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외곽선만 있는 글씨가 됐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겹쳐도 이상하지가 않죠. 얘도 근데 이제 움직여줄 건데 얘랑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줄게요.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니까 방금 외곽선으로 만든 이 텍스트는 포지션을 스타바치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 얘는 반대로 이쯤부터 해서 방금 작업했던 이 텍스트 클립에 이 키프레임 있죠. 여기에다가 딱 맞춰준 다음에 플레이드를 위치해주고 다시 작업하려는 이 외곽선 클립을 선택을 해주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겠죠. 여기서 프레임을 이렇게 얘를 움직여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의 느낌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앞에다가 이제 메인 텍스트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원래 했던 이 텍스트를 다시 Alt에서 드래그해서 이번에 이미지 위에로 가져와 줍니다. 자, 그리고 얘도 키프레임들을 일단은 없애고, 자, 이걸 눌러서 원래 위치대로 리셋을 해주시고, 글씨를 좀 아래로 이번에는 가져와 볼게요. 아래로 가져오고, 이번에는 얘 글씨 색깔을 하얀색이 아니라 강렬하게 블랙으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맨 앞 키프레임에서는 위치를 이 정도로 해주고, 포지션 스타버치를 눌러서 키프레임 잡고 다른 텍스트 클립을 눌러서 끝나는 키프레임 위치로 플레이헤드를 이동한 다음에 다시 이 클립을 눌러주고, 얘는 조금 천천히 이동을 해볼까요? 조금 너무 느릴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줍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 TV 예능이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 그런 장면 완성입니다. 자, 여기다가 배경에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이렇게 도형이 뾰뿅 나오는 트랜지션 같은 걸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이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고 이름 같은 걸 넣어줘서 인물을 설명하는 것 같은, 옛날에 영화 스네치 같은 데서 이런 게 나왔죠.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뒤에 있는 텍스트들을 단순히 옆으로 움직이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울거리게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이미지 스틸컷을 발라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이제 포토샵이 원클릭으로 한 방에 해주니까 우리는 시간을 쓰면서 펜툴을 다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 이걸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펜툴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것이 바로 포토샵의 셀렉트 서브젝트 기능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팁을 가지고 또 만나요. 안녕.